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기기, 우리 전기기기 제2회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부터 출발을 할게요. 우리 계속 어차피 기기라는 놈은 41번부터 60번까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4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라고 했는데 정류기 문제가 되겠죠. 단상 브릿지. 그럼 단상 브릿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단상 브릿지. 우리 그 브릿지 회로라는 것은 우리 이런 모양, 많은 모양인가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얘는 4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오드가 지금 그림 보셔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다이오드란 놈이 4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4개. 우리가 보통 그 정류기 파트에서 정류회로 파트가 있죠. 정류회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류회로에서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가 단상, 우리 반팔 얘기하는 거죠, 반팔. 요 놈은요, 다이오드가 하나짜리죠, 이렇게 다이오드가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상 전파입니다. 이 새끼는 다이오드가 몇 개야? 다이오드가 무조건 2개 이상이죠. 반판은 몇 개? 1개짜리입니다. 그럼 브릿지라는 놈은 몇 개라고 했어요? 4개가 되는 거죠? 우리 야구장처럼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 그럼 결론은 전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전파에서 공식을 쓰게 되면요. ED라는 놈은 우리 보통 5분의 2 루트 2의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0.9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ED라는 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류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류전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을 갖다 우리가 교류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류전압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값은 다 무슨 값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효값이죠, 실효값.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자 2배만 빼주면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전파란 놈은 반파의 2배가 되시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지금 뭘 줬냐면요. 점호 제어각을 줬죠, 알파. 이 각을 주면요. 원래 기본식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도를 주게 되면 점호 제어각을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요것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잡아주시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없으면 얘는 생략되는 거고요. 알파가 있으면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찾게 되면요. 몇 번이 있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42번 문제는 1차 전압이 6000V고요. 1차 전압이 6000V.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쓸게요. V1이 되겠죠? 6000V. 그런 다음에 지금 뭘 줬냐면 권수비가 20이래요. A가 20이 되겠죠? 이거 변압기 문제가 되고 있겠네요. 권수비라는 놈 항상 변압기에서만 나오는 놈이니까. 단상 변압기라고 있고요. 전등부하에 10A를 공급한대요. 우리 부하라는 놈은 항상 몇 차 있는 겁니까? 그렇죠. 2차에 있겠죠. 2차에. 그래서 부하이론 전류 2차 전류니까 전등부하에 10A가 공급되고 있다. I2가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전등부하라는 놈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 역률이 되겠습니다. 역률을 갖다 무조건 100%로 기준을 잡아줍니다.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죠. 전등만의 회로에서는. 그 다음에 뭘 줬냐면요. 입력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입력값을 물어봤는데 단위가 뭐냐 봤더니 킬로와트죠. 그럼 얘는 누구 전력의 단위입니까? 유효 전력의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유효 전력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P라는 놈은 V,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이 몇 승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되겠죠. 단 조건이 있는 게요. 입력값이라는 건 1찰 얘기하는 거야? 2찰 얘기하는 거야? 1찰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P1이 되고요. 전압도 V1이 되고요. 전류도 I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률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전등만에 대해서는 역률을 100% 잡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1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V1을 갖다 6000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1을 갖다 1차 줄인데 여기에는 I1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이라 했지만 좀 전이 되겠죠. 왜?
왜 좀 전이냐면 2014년도 2회를 지금 문제풀이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옷이 똑같지 않습니까? 2014년도 1회를 좀 전에 풀었거든. 좀 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변압기의 권수비 문제가 있었거든. 변압기 권수비 문제. 그럼 권수비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류란 놈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I1분의 I2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네, I1분의 I2.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회부터 보면 되겠죠? 1회부터. 2회부터 보면은 요것만 얘기할 거야. 1회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공식을 제가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태간 이상 2회를 먼저 보는 새끼는 없겠지? 1회를 먼저 보겠지. 제발, 1회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1차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자리를 바꿔봐. 그럼 I1은 어떻게 되는 거야? I1은 A분의 I2가 되겠죠? I2. 그럼 A가 얼마냐면 20이죠. I2가 얼마냐면 10입니다. 그럼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쨌든 0.5나 2분의 1을 갖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0류는 1이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값은 얼마예요? 요거 공색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의 절반이니까 3kW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2번. 네. 만약에 이 변압기 3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갑니까? 뭔 상 들어가는 거야? 루트 3 들어가는 거죠. 루트 3.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출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차가 되겠죠. 출력은 2차. 그런 식으로 바꿔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43번 보도록 합시다. 43번. 43번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반부터 전격 출력이 5kW고요. 전격 전압이 100V. 분권 전동기 전기 동력계로 사용하여 시험하였더니 전기 동력계 저울이 5kg을 나타냈다. 자, 5kg을 나타냈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은 누구냐면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 우리 힘의 단위가 뉴턴과 킬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전기동력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토크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전기동력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죠. 직류기 쪽에서 뭐 대형 직류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게 누구냐 해서 전기동력계 뭐 이게 이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때 전동기 출력을 물어봤는데요. P값을 물어보고 있죠. P값 킬로와트. 그런 다음에 동력계의 기록지가 0.6m를 주고 있습니다. 0.6m.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회전수를 갖다 1500rpm을 줬죠. 1500rpm.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얘는 토크 값에 대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전기동력계 자체가 토크를 측정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 토크가 발생하기 전에 기계적인 동력, P값이 얼마가 전달이 됐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토크의 단위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토크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메타와 킬로그램 메타가 있죠. 요것도 제가 2014년 1회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위가 킬로그램 힘의 단위가 하나 있고요. 암의 길이 해가지고 메타에서 두 가지 값이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단위만 봐봐요. 두 개를 곱하면 킬로그램 메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토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킬로그램 메타가 나올 거니까. 그럼 5 곱하기에 0.6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토크의 값이 3kg 메타라고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킬로그램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토크 공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공식이 토크 킬로그램 메타에 대한 공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이 뭐가 있냐면 0.975 n분의 P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수를 갖다가 1500이라고 줬고 위쪽에서 우리가 동력계의 힘의 단위와 암의 길이 메타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토크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셔서 P 값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도 구해놨는데요. 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0.975가 내려오겠고요. 토크의 회전수 N을 갖다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집어넣어보죠. 0.975분의
토크가 얼마냐면 3kgm에 회전수가 1500이 되겠죠.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킬로와트를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실제로 요게 약 4.62 정도 나오더라고요. 4.62. 그래서 요걸 찾게 되면 킬로와트 몇 번에 있냐면은 3번에 있죠. 3번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크 값을, 그래서 단위를 가지고 토크를 구한 다음에, 토크에 대한 공식이 우리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킬로그램 메탈 가지고 있는 공식, 요걸 가지고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으로 갈게요. 44문제는 직권전동기를 줬죠. 직권전동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압이 100V, 전류가 4A, 그다음 회전 속도가 1500rpm이래요. 전압을 80V로 낮췄을 때 같은 전기자 전류에 대해 회전 속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단 전기자 건선 및 계자 건선의 전저항은 0.5ohm이다 라고 줬죠. 자, 전저항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직류기에서 직권, 발전기죠, 지금.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가 나오면 공식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E라는 놈은 V-IA에 RA 플러스 RS가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요런 공식을 갖다가 쓸 수가 있더란 얘기죠. K파이에. 원래는 우리 기전력, 발전기 기전력 공식이 뭐가 있냐면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A는 이제 병렬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P는 극수, Z는 총도체수, 파이는 자속수, N은 회전수 이렇게 따지는 건데 여기 60은 상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P, Z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값을 만들어가지고 K 파이 N이라는 공식을 갖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속이 커지면 기전력도 커지는 거고요. 회전수가 빨라져도 기전력이 커지고 단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자속은 작아지더라. 이런 반비례 관계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전력 값이기 때문에 K 파이 N을 갖다가 옆에다 붙일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권 전동기에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무조건 E라는 놈은 V 플러스 I의 RA, 전동기는 V 마이너스 I의 RA인데 이 직권이란 놈은 뭐예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값을 갖다 우리 합성저항으로 두 개를 갖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항상 직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권이나 타여자 전동기가 나오면 V-의 IA, RA를 잡아주면 되고요. 직권만 나왔을 때는 저항 두 개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저항식으로 더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전력 값을 갖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공급 전압을 100V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4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과 계자 건선의 저항 두 개를 합친 값이 0.5를 주고 있죠. 그럼 요거를 갖다 구하게 되면 2V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뺀 나머지는 98V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이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K의 파이엔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상수 K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비두고요. 자속 파이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냐면 4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4가 됩니까? 우리 그 계자전류란 놈은 결론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직권이란 놈은 계자와 전기자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값이 다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IA와 IS와 I와 자속 파이가 같다. 요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수식이. 그래서 자속이라는 놈이 결론은 부하전류, 계자전류, 전기자전류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류가 아까 문제 조건에 4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4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사실은 얘도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전기자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오는 자속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갖다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압이 100이 아니고 80V로 낮췄다고 그랬죠. 그럼 8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는 같고요. 전저항 또한 바뀌지 않았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하면 78V가 나올 거고요. 같은 전기자 전류니까 4. 그때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비례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전기자 전류가 변함이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요거는 무조건 우리 비례식 써서 대각 법칙 쓰면 되겠죠. 대각 곱하기. 그럼 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밑으로 오겠죠. 98.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위로 올라가겠죠. 78 곱하기 1500 요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게 되면 얼마냐면요. 약 1194rpm 정도 나옵니다. 1194rpm.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우리가 풀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만약에 1500보다 작은 놈이 답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야. 우리 봐봐요. 전압이 작아지면 공급 전압이 좀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작아지면 기전력이 작아지겠죠. 그럼 기전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도 작아지겠죠. 비례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1500보다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작기 때문에 풀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뭐 기출문제 쪽에서 이런 문제 스타일을 봤다. 근데 1500보다 작은 놈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비례반비례만 따지면 당연히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풀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5번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에는 단권 변압기를 줬는데요.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 변압기 쪽인데요. 특수 변압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승합용 변압기입니다. 승합용. 우리 기기 과목에서는 뭐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 기기 과목에서 이 특수 변압기는 승합용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권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Y결선일 때 단권 변압기의 그 Y결선일 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식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론식 잡아드릴 건데 공식은 VH분의 VH-V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 볼테이지 높은 전압이 되는 거죠. 승합후. 요거는 로 볼테이지 낮은 전압이니까 승합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합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게 되면 항상 자기 용량은요. 이 자기 용량을 갖다 우리가 등가 용량이라고 돼요. 등가 용량. 또 우리가 뭐라고도 합니까?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자기 용량이 클까요? 부하 용량이 클까요? 우리가 당연히 특수 변압기는 승합용이니까 2차 측의 전압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 우리 부하 용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얘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가요? 그죠? 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돈이 많어, 아들이 돈이 많어. 아버지가 돈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부하 용량이 더 큰 거죠. 하지 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항상 얘가 크죠. 우리 승합용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문제는 공식만 물어봤으니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니까 그대로 들어가야죠. VH분의 VH-VL.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반대로 돼가지고 보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무지하게 헷갈리겠지만, 지금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왜? 얘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그 놈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2번밖에.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네.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뭐 V결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델타 결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 조건에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46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46번 문제. 역률을 갖다 0.6, 부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가 있대요. 자, 거기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한 줄을. 그 다음에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다. 3%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때 역률이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이는 거죠. 그러면 0.8, 80%일 때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의 Q의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요걸 이용하면 되는데 요 플러스일 때는 항상 언제냐?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플러스일 때는 지역률입니다. 지역률. 마이너스일 때는 진역률입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늦을 때 역률을 줬으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고요. 우리는 L 값이 항상 모든 부하가 기준이니까 플러스 지역률이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역률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쌍대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준은 항상 플러스예요. 기준은. 우리는 L이니까 아무 얘기 없을 때.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는 일단 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요건데요. 문제에서 P값을 안 줬죠. P값을. 그러니까 P를 구해야 됩니다. P를. 그러면 P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거는 최종식인데 또 하나의 전압 변동률 공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풀 거냐면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 3%가 있으니까 그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이 1이면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사인 세타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P값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저항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항강화율. Q값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얘기하기를.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0이면 리액턴스 강화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0을 곱하기 때문에 얘는 전체는 0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결론 누구와 같냐? 저항 강화율 P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지금 3%라고 했으니까 P값 저항 강화율도 몇 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3%가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역률은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얘가 3이니까 얘도 3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3일은 3이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저항 강화율을 제가 여기다가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이 역률이 0.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액턴스 강화율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리액턴스 강화율을. 지금 일단 여기 3%를 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몇 프로 있을 때 80%일 때에 대한 역률이 80%일 때에 대한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단 구해 놓은 상태에서 좀 이따가 Q값을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의 최대값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Z가 되겠습니다. %Z.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에 대한 역률이 0.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전압 변동률에 대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코사인 세타.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Z분의 P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 밑변을 갖다 유효분, 그 다음에 높이를 무효분,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결론 누구냐면요. 저항 대신에 P가 오는 거죠.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이쪽 높이 부분에 리액턴스 대신에 Q가 오는 겁니다. 리액턴스 강화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복소수 부분인데 실소수 뭐 복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임피던스가 오는 건데요. 여기를 갖다 우리가 빗변을 %Z라고 쓸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이라는 건 뭐예요? 빗변에 대한 밑변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 분의 %Z분의 뭐 P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 %Z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에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분의 P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쓰게 되면 루트에 P값이 얼마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Q값이죠 사실.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자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P값이. 그 다음에 여기도 P가 3이 되겠고요. Q값은 몰라요.
요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역률이 전압 변동이 최대일 때 역률이 얼마냐면 0.6이라고 했죠. 0.6. 그럼 우리가 이 0.6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실 양변의 제곱을 취해가지고 이 Q 값을 빼내가지고 이항을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봐봐요.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우리 여기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5분의 3이 0.6 아닙니까? 5분의 3? 그쵸? 네. 그러면 우리 5가 나오려면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의한 공식에 의해서 얘가 분모에 있는 놈이 5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Q값이 3, 4,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 4, 5가 되면서 5분의 3이니까 0.6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항하면 좀 힘든데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상당히 쉽게 해결이 되겠죠. 우리 3, 4, 5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Q값은 얼마예요? Q값은 리액턴스 강화율은 4%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4%.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3 곱하기 얼마입니까? 역률 80%일 때니까 0.8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리액턴스 강화율 우리 4%로 했죠? 그럼 4에다가 역률이 0.8이면 사인이 0.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4죠? 2.4에다가 6, 4, 24, 2.4니까 4.8% 나오겠네요. 4.8%.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한가요? 어렵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풀 수 있으면 풀겠지만, 시험장 가서 이게 잘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이 공식 몇 가지 가지고 푼 거냐면, 제가 일단 요거 첫 번째 공식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전압변의 저항강을 같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 시 역률의 크기가 얼마냐. 요거 세 개 가지고 푸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안 되면요, 답이라도 보고 가자라는 거죠. 답이라도 4.8%.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던 46번 같은 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기본적이고 상당히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를 풀려고 맞추려고 하는 거지. 저런 건요,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기계에서 어차피 20개 맞추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기기는 한 12개 이상 나오면 성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12개 정도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가냐면 47번이 되겠죠? 요 47번 문제도 우리 교류 정류작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기전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시료값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 원래 이 교류 정류작의 파트도 직류 부분이에요. 정류작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전력,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 m이라고 줬잖아요. 최대값으로. 그러니까 요게 파이 m이 되는 거죠. 근데 요 값은 기전력 무슨 값이에요? 우리 문제 조건에도 나왔지만 실효값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값을 갖다 실효값으로 표현하려면 무조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 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무슨 값이 나오니까? 실효값이 나오잖아요. 실효값.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48번 가도록 합시다. 이 48번 문제는 답이라고 써도 돼요. 답. 네, 요거는 우리 많이 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출문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적으로 이게 박혀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A발전기 여자를 B발전기보다 강하게 했을 경우에 B발전기 물어봤는데 A발전기 여자를 B발전기보다 강하게 했을 때 B발전기가 어떻게 되느냐. B발전기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자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전류가 커지면 우리 위상 특성 곡선을 따져봐도요. 여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여기 우리 IF인데 여기에 역률 1이잖아요. 역률 1. 그럼 여기가 여자 전류 커지게 되면 무슨 역률이 발생해요? 진상분이 발생되는 거죠. 진역률이. 위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1번 진상전류가 흐르고 역률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찾으게 되면 앞선 전류가 흐른다. 1번이 되겠습니다. 진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고요. 49번 보시게 되면 수백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고주파 발전기 있으면 회전자용 물어봤는데 유도자용이 되겠습니다. 유도자용. 우리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 정도 발생되는 발전기 유도자용이다. 요거 하나 답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49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뭐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번 보면 위상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위상특성 곡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갖다 IF, 여기를 갖다 우리가 I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A와 IF의 관계 곡선이다. P값은 일정한 상태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답이요 2개가 되고 있어요. 옳은 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전압 V와 부하가 일정할 때 계좌 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1번 맞죠. 그래서 2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정답이 2가지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변하면 전기자 전류도 변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V곡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1번 갈게요. 51번 문제는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정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2가지가 있습니다. 보극하고 탄소 브러쉬가 있죠. 우리가 실제 전기자 반작용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중성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편자작용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축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불꽃 섬락이 발생되면서 전압의 값이 불균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류값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불꽃 섬락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보극을. 그럼 편자작용이 없어지면서 이 중성축은 정상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성축은 항상 중점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극을 설치했을 때 불꽃 섬락이 일으키는 전압이 없어지면서 양호한 정류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탄소 브러쉬가 뭐냐면 정류자가 있을 때 양쪽에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 정류자라는 놈은 회전자에 있다 보니까 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 브러쉬의 재질이 그 접촉되어지는 부분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얘가 쪼가리가 깨질 수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에 강한 탄소의 재질의 브러쉬를 사용하면 견딜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를 갖다 우리가 접촉장이 큰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죠. 접촉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극은 전압차를 줄이기 때문에 뭡니까?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얻기 때문에 전압 정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설치합니까? 그럼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보극입니다. 보극. 보상원선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보상원선은 그 계자극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전기자 그 권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감자작용이 되는 것을 상쇄해 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관선은 아니에요. 그럼 51번에 찾게 되면 4번이 되겠죠. 왜? 보상관선이 있으면 보극은 필요 없다고 했죠. 정류작용에서는 보극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2번 갈게요. 52번은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쓰러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풀이를 보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답이라고 쓰시고요. 답이라고 쓰시고 절대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나오면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 이건요. 출제자가 출제를 또 숫자를 바꿔서 한다고 이건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그리고 답이 있죠. 무유도 전부하의 효율이 96%라고 했죠. 전압 변동률 3%. 이 변압기 최대율 물어봤죠. 그 96% 주어진 걸 갖다 그대로 찾으면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문제에 있죠, 답이.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건 무조건 숫자 거의 안 바뀌어서 나오니까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요거 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쓰러지는 풀이잖아요. 지금 보더라도. 이건 거의 최상입니다. 최상. 네. 이 정도면. 53번 문제. 동기전동의 위상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거 물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상특성 곡선은 뭡니까? 전기자전류와 우리 계자전류의 관계곡선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조건이 하나 있죠. P는 뭐한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54번 갈게요. 54번 문제. 단상유도 전압조정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기용량 물어봤죠? 우리 단상유도 전압조정기 전압을 조정하는 건데요. 단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P는 E2I2 이렇게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KVA니까 10n-3승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도 전압 조정기는 2차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기 때문에 전압도 2차, 전류도 2차, 그 다음에 정격, 조정 정격도 2차가 들어갑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정전압이라고 하죠. 조정전압. 이 조정전압이라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조정전압은 뿌라 마이너스 옆에 있는 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조정전압은. 그러니까 70에서 130까지 전압을 조정하는 건데 실제 조정하는 전압은 30V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라 마이너스 옆에 있는 30이 조정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위는 원래 KVA인데 VA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E2I2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30이고요. 2차 전류가 얼마냐면 직렬권선의 전류. 이 직렬권선이 그 2차 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A입니다. 그래서 180 VA가 되겠더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5번 가겠습니다. 55번 문제는 우리 게르게스 현상, 유도기의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3상 운전 중에 한 선이 단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게르게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게르게스 현상이 발생되면 무조건 슬립은요.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데 얼마 수준으로 운전이 되냐면 0.5 수준으로 계속해서 운전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 나오면 무조건 이 숫자만 기억해 주면 돼요. 다른 건 절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0.5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56번 보도록 하죠. 3상유도 전동기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이 E2S고요. 2차 주파수가 F2S 슬립과의 관계를 물어봤죠.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보면요. 3상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슬립입니다. 우리 S라고 하는 거. 이 슬립 공식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NS분의 NS-N이고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E2분의 E2S가 되고요.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F2분의 F2S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식이 뭐냐면 P2분의 P2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공식을 물어봤는데 E2S하고 F2S를 물어봤죠. 그럼 요 놈은 요거 2개 곱하면 나올 것이고 요 놈은 요거 2개 곱하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E2S는 S의 E2가 되고 그죠? F2S는 S의 F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을 찾으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자, 계속해서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는 600rpm으로 회전하는 타여자 발전기에 있다. 기전력이 150V, 여자 전류가 5A입니다. 자, 봐봐. 이것도 아까 우리 1회 때 문제인가요? 비슷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전력이라는 놈은 우리 직류기에서 K-N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면요. 관련된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나왔던 공식들은 꼭 암기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 중에 600rpm 줬죠. 회전수가. 기전력에 150.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150은 상수 K에다가 자속 파이라는 놈은 항상 여자 전류니까 5A하고요. 회전수가 얼마냐면 600이죠.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회전수를 갖다 800으로 했대요. 기전력은 180. 그때 여자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속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800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전수는 증가를 했고요. 기전력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자속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뭡니까? 이 회전수가 커지면 자속은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가.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5A였는데 당연히 얘는 감소가 됩니다. 근데 감소가 되는데 지금 감소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항을 하면 파이라는 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KN분의 2.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게 회전수가 빨라지면 자속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기전력은 또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요, 얘가 커지고 기전력도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감소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얘가 커졌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사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계산기 누르면 될 거 아닙니까? 상수 K는 하려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150 곱하기 800분의 그죠? 180 곱하기 5 곱하기 600이 되겠죠? 제가 이걸 딱 계산기 눌러봤는데 얼마 나오냐면요 4.5A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작아졌네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는 교류 타코메타인데요. 기전력과 세타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우리 그 전압이란 놈은 회전자 각 속도에 비례를 하죠. 교류 타코메타. 그래서 이거 측정하는 계기인데요. 우리 실제 그 시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 기전력 값이 정해지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답으로 좀 기억해도 되겠죠, 그죠? 출제가 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전압은 회전각 속도에 비례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 59번 문제도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걸 물어봤죠. 우리가 플레밍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플레밍 상당히 유명한 놈이죠. 오른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기죠. 왼손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전동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왼전 오발, 왼전 오발 이렇게 사자성어로 우리가 예전에 암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왼손이니까 전동기를 찾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누굽니까? 다 전자유도죠. 전자유도. 정전유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6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일단 보게 되면 델타 결선 한 쌍번이 고장이 나면 두 대로 V결선 가능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YY 결선에서 1, 2차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을 감소. 그죠? 우리 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상전압 방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Y결선에서. 답은 3번인데 왜 잘못됐냐면요. 5고조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3고조파 전류가 흘러가지고 통신선에 의한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델타 결선 한 쌍이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우리 델타에서만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VV 결선으로 운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5고조파가 아니라 3고조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2014년 기사 전기기기 제2회 문제 풀이까지 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